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볼 유형은요,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한다. 사실은 정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f의 x1, 즉 이 함수값을 갖다 집어넣죠. 걔가 f의 x2보다 뭐하면 작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 이거의 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순수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없는 거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x1이 x2보다 작았을 때 f의 x1이 이제 거꾸로 뭐가 되면 돼? 감소하는 함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었을 때 x1이 이렇게 있고 x2가 이렇게 있었을 때 거꾸로 함수값은 항상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원래는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껏 알고 있었던 개념인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미분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증가와 감소에 대한 미분과의 관련성이 있는 그 개념이 바로 이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조건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미분이 가능해야겠죠. 그쵸? 증가와 감소 얘기를 했었을 때 이 F함수가 뭐가 가능했었을 때만 미분이 가능했었을 때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F'X가 임의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커.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 줄 수가 있냐면 우리 F'X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앞에서 열심히 배웠었단 말이에요. 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값, 뭐 이 x가 이제 임의의 x가 아니라 어떤 한 x1이라고 정해진다면요. 그쵸? 그 미분 계수값이 계속 무슨 수인 거야? 계속 양수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떨까? 계속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값, 이 기울기가 지금 계속 양수인 상황,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실제로 함수는 계속 뭐가 되고 있겠구나. 계속 뭔가 증가를 하고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를 봤었을 때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 항상 지금 무슨 수잖아?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F'X가 양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함수는 계속 무슨 함수다?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증가함수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굳이 이렇게 함수식을 변수를 두 개 놓고 세팅할 필요가 없다. F가 미분 가능하다면 우리는 F'X를 이용해서 걔네들이 증가함수임을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F'X가 만약에 음수야.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계속 음수인 거예요. 아까 이런 상황이죠. 요 점에서의 미분 계수값, 직선의 기울기 음수고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값, 접선의 기울기 음수, 계속 무슨 수? 계속 음수가 되는 상황. 그럼 저런 상황들은 우리가 F함수가 무슨 함수구나. 얘네들이 감소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증명 과정은 요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 정의식을 가지고서는 증명을 하는 것인데 쌤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 요 개념 자체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fx가 증가함수라고 했었을 때 f'x가 항상 0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느냐. 네, 이것은 참이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f가 감소함수라고 해서 그것의 미분계수값이 항상 음수냐? 얘도 항상 참은 아니에요. 왜요, 선생님? 자, 우리 대표적인 예시로 요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어요.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얘네들은요. 어떠한 두 점을 가지고 오더라도 항상 뭐야? fx1, x1이 x2보다 작았다라고 했었을 때 항상 fx1이 fx2보다 작은 값을 만족합니다. 맞죠? 계속 뭐 하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어떤 점을 가지고 와도 마찬가지인데 증가함수죠. 하지만 F'0 같은 거 한번 보세요. F'0 같은 거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 물론 계산을 해줘도 되고 y''이 3x제곱이잖아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수가 아닌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여기 참이 되고 싶어. 그러면 fx가 증가함수야. 그럼 우리 어떤 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 f'은요. 0보다 큰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f가 만약에 감소함수야. 그러면 f'x가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네, 요 역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랑 이제 어떤 얘기가 또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표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해를 좀 지금 만약에 하기가 힘들다라는 친구들은 요 부등식, 요 2차 함수 파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를 꼭 한번 다시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특히나 2차 함수와 이제 부등식과 관련된 얘기들 중에서 근의 위치관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오시고 그러면 이제 좀 보완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함수가 얘가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제곱차항계수를 양수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립시다. 근데 이 fx라는 함수가요. 실수 전체에서 항상 뭐 한다? 얘가 항상 증가해요 라는 얘기를 주고 있어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요. 그럼 우리가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다항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의 뭐가? f'x가 증가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항상 뭐가 되면 돼요? 항상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겠다. 방금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f'x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2차 함수꼴이 돼요. 맞죠? 2차 함수면서 최고차항계수가 역시나 양수이니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지. 근데 걔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x축이 요렇게 x축보다 붕 떠 있거나 아니면은 한 점에서 만나도 괜찮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붕 떠 있다. 걔는 무슨 근을 갖는 상황? 허근을 갖는 상황인 거니까 우리가 판별식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쵸? 얘네들을 0이라고 뒀었을 때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된다? 작으면 될 것이고 얘네들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중근을 갖는 상황이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면 될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서 얘네들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 많이 나오니까. 감소함수다라고 한다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작거나 같을 수 있어 없어? 항상 작거나 같을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그래프의 상황을 그려놓고서는 상황을 따져보는 유연습이 되겠습니다. 1학년 때 개념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독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하면 여러분이 잘 읽어내는데 실제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좀 존재하는데 조금 좀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자, fx가 증가함수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특히나 얘네들이 이제 뭐 3차 함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fx가 3차 함수였었을 때 얘네들이 증가함수다 이런 표현이 그게 좀 친절하게 안 줘요. 이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증가함수를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친절하게 주는 문제죠. 2점짜리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야 이거 한번 풀어볼래? fx 3차 함수인데 이 함수 1:1 대응이야. 이렇게 숨겨서 준단 말이야. 별로 친절하지가 않죠. 그쵸? 하지만 여러분은 읽어낼 수 있어야 돼. fx가 3차 함수인데 1:1 대응함수야. 그러면 1:1 대응함수는 계속 뭘 하거나 연속함수잖아요. 연속함수인 상황에서 1:1 대응함수인 조건은 얘네들이 계속 뭘 하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상황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가 1대1 대응함수야. 그러면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를 얘기하고 있겠네 라는 것을 읽어내시면 돼요. 특히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ax 세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을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계속 뭐하는 상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알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알겠죠? 또 이렇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야, 얘가 fx가 3차 함수인데 얘네들이 역함수가 존재해. 돌려 말하는 거야. 얘네들이 적함수가 존재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겠죠. 역함수가 존재해? 그러려면 1대1 대응함수가 존재해야 되겠네? 그쵸?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3차 함수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결론을 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친절하지 않는 그 문장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그냥 1대1 함수다라고만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3차 함수에서 1대1 함수가 되는 케이스 역시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특히나 3차 함수에서는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정리 좀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 한번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었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 얘기가 다시 실수 전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도록?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a라고 하고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증가함수가 되는 거잖아. 증가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f'x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죠. 등호 조심. 네, 그래서 f'x를 구해봅니다. f'x는요, 얘는 3x제곱에 플러스 2ax에 더하기 2a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얘가 항상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방금 상황이죠. 쌤이 말해줬던 상황. 아래로 볼록이면서 걔가 항상 0보다 크거나 x축보다 붕 떠 있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도 돼요. 그 얘기는 얘네들의 무슨 식이 판별식이 0보다 뭐하거나 만나지 않으니 허근을 갖는 것이니까 작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니 중근을 갖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우리 판별식 반의 공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 것이니까 얘는 a로 묶어주면은 a와 a 마이너스 6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 값은 0과 6 사이가 되겠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6이고요. 최소값은 스몰 m이 돼가지고 두 개를 빼주면 답은 6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실수 전체.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요. 이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상황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포인트. 특히나 우리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의 관계 1학년 때 배웠었던 그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